자, 요 7가지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좌우측 선생님들 한번 봐보십니다. 아마 벌써 친해지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직 서먹서먹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 슬픔, 기쁨, 즐거움,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도,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나를 바라보는 눈도,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뭘 강조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의식의 지평이라고 이렇게 좀 말을 거창하게 한번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이 학생에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은 진로 교육을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에게 방송국의 PD가 진로 교육 받은 적이 있느냐, 무엇을 배웠냐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1분 정도를 눈동자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억이 이제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딱 한순간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아직 대부분 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당연히 정하지 못한 학생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대학생은 또 결정한 학생이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4학년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토크쇼 형태로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많이 하거든요. 질의응답을 받아가지고 칠판에다 붙여가지고 하는데요.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취업하면 아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표 쓰고 나가는 게 직장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대학생들도 그래서 1학년 때는 생각 없이 지냅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을 2번 하고 있습니다. 안 웃기는군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2학년부터는 머리가 아프거든요. 대입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반수해가지고 어느 대학 갔느냐? 같은 대학을 갔습니다. 1학기 때는 학사경 못 먹었거든요. 우리 아들 자랑스럽습니다. 야, 1.7이라니. 이야, 대단해. 너는 아주 크게 될 인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반농담이지만 진담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진로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한국인들의 진로가 어떻게 가느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문이과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경상계열에 잘 나가면 CEO가 되는데 꼭 부도가 나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없어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면 꼭 치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다양해졌어요. 편의점에 그게 다 어떻습니까? 각종 카페나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좀 생겼잖아요. 좀 인문계열은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구론 들어보셨습니까? 인문계의 90%는 백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인문계열의 여대생이면 2의 3승을 어려운 취업이 어려운 그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치킨집을 또 처음부터 부모님이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되어서 굶어 죽었다는 기사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과는 취업이 잘 됩니다. 근데 이게 과로사로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과로사 중에 술 먹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산재로 이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았냐면 밤늦게까지 먹었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라고 쉬는 날인데 오라고 해서 그래서 산재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어려운 또 이공계열도 있습니다. 뭐 예체능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95%가 전공을 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에 한 명이 그게 뜨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우리는 만에 한 명이 안 돼도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예체능계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러니까 100여 가지 정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머릿속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진로는 땡땡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방향이다. 아, 진로는 방향이다. 아, 멋지십니다. 또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와, 멋집니다. 기다림은 철학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이에요. 내 때가 오는 것도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근데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력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다. 기다림이라는 단어 다음에 제가 꼭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로는 그래서 우리는 진학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경향성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죠. 진로가 하나의 인생이고요. 진로는 되게 상반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성장도 있지만 해보도 있습니다. 예, 사진 찍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교재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한 3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라도 저를 좀 많이 모셔주십사 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진로는 누군가에게는요 여행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착입니다. 한 군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저처럼 이직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맞는. 근데 저는 절대 이제 정착을 못 하겠어요. 계속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편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누군가에는 고통과 슬픔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일관되게 사람이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변화무쌍한 게 그게 진로예요. 그러니까 이 상반된 건데 어느 한쪽으로 이제 몰아치면 이게 잘못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진로는 취업의 준비 과정, 직업을 찾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방향, 그러니까 나침판이 되는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이루는 꿈꾸는 목표,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로는 행복도 있지만 그 피할 수 없는 숙명, 고통이 있어요. 이게 지식인의 숙명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 알면 알수록 힘듭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럽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다시 모르던 그때로 갈래? 아니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건 긍정적 고통이다.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진로는 우리가 삶에서 나아간 모든 과정을 진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저도 진로 전문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긴 하는데요. 대부분 대중적으로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취업 전문가나 진로 전문가를. 왜냐하면 대중들은 다수가 이제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진로라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외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많아요. 자기 삶과 이상이 너무 이제 괴리가 많은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제 모르고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진로는 여러분 몇 가지 모습이 있을까요? 3가지일까요? 5가지일까요? 100가지일까요? 네, 수십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학생들이 내가 특정한 어떤 직업을 못 가지면 불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줘야 돼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다. 진로에는 너무나 다양한 진로가 있고 네가 꿈꾸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걸 일깨워줘야 돼요. 이게 의식의 지평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한데요. 살아가는 동안 너무 불행감을 느끼게 돼요. 학교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는 그러니까 애들은 희낙낙 웃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 내면에는 굉장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어렵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생각 없이 사는 애들 보면 걱정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봐도 아이고 이거 도대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뭘 해도 괜찮아.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시대가 실제로 도래하면요, 진짜 그렇게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낙관성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향후 5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공부 엄청 잘하게 생기셨어요.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역량. 역량. 역량과 능력은 다른 거예요. 역량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에서는 직무 역량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디자이너로서, 개발자로서, 건축가로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직무 적성 검사로 이렇게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능력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조금 더 광범위한 문제예요. 미래에 그걸 전체를 할 수 있는 기반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바라볼 때 미래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할 때 능력을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거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 아는 것.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건 뭐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업입니다. 전 누가 미는 줄 알았네요. 바보죠. 그럼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특강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특강을 교실에도 이제 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각 조별로 이제 나눕니다.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인데요. 얘들이 이제 각자 사절지만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 사절지하고 몇 가지만 준비하면 아주 이제 준비물들이 잘 돼 있거든요. 얘들이. 이게 쉬는 시간입니다. 제가 2시간 연강을 하는데요. 쉬는 시간이다 이제는 하는데 안 쉬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낸 주제에 자기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각자가 서로 다른 주제로 이제 조금 게임을 해가지고 주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별 발표를 합니다. 앞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발표하고 나면 피드백을 이제 벽면에 저는 붙이게 합니다. 붙이게 해서 쉬는 시간에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수업 중에 보고 제일 잘한 조를 이제 선물을 줘야 되니까 스티커 자기 조 말고 다른 조에 이제 투표할 수 있다. 2개 조까지 이러면 스티커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선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장 많이 준 조를 가지고 투표해서 또 발표하고 자기들 간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불과 한 20-30분만 해도 애들이 자기 생각을 끌어내서 이야기하면 너무 잘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애들도 잘하고요. 생각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훨씬 이야기 듣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굳이 안 줍니다. 애들한테는. 특히 중학생은 정보를 별로 안 줍니다. 정보가 필요 없거든요. 얘들은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생각을 끌어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 얘가 생각을 끌어내서 또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부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조금 사회 인식이나 눈치를 이제 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그렇게 이제 리크루트라는 회사를 나왔어요. 다른 회사에 이제 본부장으로 있다가 사장까지 하다가 39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제 계획에는 43살에 제가 이제 독립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내가 쿨하게 한번 나와보자 이렇게 하고 전문경영인 사표 쓰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들 이제 대학교 4학년 취업 전력 교과목들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저학년을 가르칠 부분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1, 2학년들이 꼭 중고생하고 똑같습니다. 난 뭔지 알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딱 4학년 되면 이제 고3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난 뭐든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수업을 이제 제가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진로 설계가 사전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 설계란 하면 여러분이 한 번만 따라 읽어 주실 수 있습니까? 따라 읽는 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진로 설계란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에 막혀요.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90%예요.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이게 진로 미결정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로가 미결정되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전공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문제야. 꿈이 없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도 절반이 52%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석을 하는데 자기를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타고난 거예요. 재능과 흥미와 강점. 그러니까 기업들은 타고난 걸 많이 보려고 해요. 타고난 걸 개발해야지만이 대가가 돼요. 마스터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개발해서 이것으로 이제 대접받는 사회가 이제 건강한 사회거든요. 근데 학교 교육은 전인 교육이 있잖아요. 물론 일정 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얘들은 이제 발굴을 못 해주는 좀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생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후천적인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어? 움직여야 돼요. 그죠? 아니 후천적으로 이제 역량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프로페셔널리스트로 가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제 30대에 가능합니다. 1, 20대에 못 다뤘던 것들을 의지와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근데 20대는 10대만 해도 벌써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걔들은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믿음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죠?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복한 삶, 그죠?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도 학생들한테도 자녀한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업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자꾸 찾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찾으려고 이제 노력은 해야 하되 이걸 계획하는 모든 활동을 진로 계획이라고 하고요.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딱 압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 지도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부터 해서 청소년 지도자들까지 한 500~600명 이상 이렇게 양성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또 여러분 되신다라면 집중적으로 한번 어차피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더 훑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챕터 1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일격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진로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그것도 전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발적 학습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